안녕하세요. 손지아입니다. 오늘은 5월 9일 목요일 2024년입니다.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하는 미국의 대학생들의 시위가 미국을 넘어서서 유럽, 아프리카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제는 미국의 고등학생들도 반전 시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악시오스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한글 기사는 연합뉴스의 신재우 기자께서 악시오스의 보도 내용을 받아서 한글로 보도를 해주셨습니다. 신재우 기자님 고맙습니다. 악시오스 보도 내용을 보면은 18살 미만의 고등학생이 일리노이주, 시카고, 오레곤주, 텍사스주, 오스틴, 워싱턴주 등등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시위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주장은 가자지구 전쟁 끝내라, 휴전해라. 또 미국이 이스라엘에 원조하는 거 중단해라 이런 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악시오스의 보도 내용을 보면은 가자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G세대는 1990년대 중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세대라고 합니다. 이 G세대에게서 다른 나이대에 비해서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해졌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러면서 틱톡에서는 친팔레스타인 게시물의 조회수가 친이스라엘 게시물의 조회수를 훨씬 더 능가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네요.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CNN과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스라엘이 라파로 진격을 만약에 한다면 무기 공급하지 않겠다. 이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들리죠. 무기 공급하지 않겠다. 라파를 공격을 한다면. 그랬더니 그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아니 지금 이스라엘이 이미 라파의 국경 검문소를 점령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미 점령을 했는데 그 라파를 점령을 하면 무기 공급을 하지 않겠다. 이건 너무 안 맞지 않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 라파에 인구 밀집 지역으로 진입하지 않았다. 지금은 현재 국경 근처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직은 레드 라인을 넘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인구 밀집 지역으로 진입을 하면 그거는 선을 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미국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내가 네타냐후 또 이스라엘 내각에 분명히 밝혔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여러 미국의 언론들이 가자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미국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보내는 무기를 보내지 않고 보류했다라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확인을 해줬어요. 어제 연방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 청문회가 있었는데 이 청문회에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이스라엘에 무기 보내는 거가 지금 보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초기부터 민간인들이 많이 있는 라파에 대규모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했는데 지금 일어난 상황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보내는 그 폭탄 1회분 수송을 일시 중단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보내는 무기가 지금 홀드돼 있는 거죠. 지금 보류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바이든이 말했는데 이스라엘이 라파를 공격을 하면 침공을 하면 공격 무기를 차단할 것이다 라고 바이든이 말했다. 헤드라인을 이렇게 적었고요. 그 아래쪽에 작은 글씨들을 보면은 바이든이 미국의 군사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가자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보낸 가장 직접적인 경고다. 이렇게 헤드라인에 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이든이 미국의 군사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경하게 발언을 한 거죠. 그러면서 워싱턴 포스트는
워싱턴의 정치권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애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일부 민주당원이나 또 대학생들이 이스라엘에 강력하게 비판을 해도 외면을 해왔고 귀를 막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해라 이런 요구를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도 무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 바이든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가 강경하게 바뀐 것이다. 가장 직접적인 경고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한 거는 굉장히 강경한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뉴욕 포스트 보겠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전환점인가 한계점인가 터닝 포인트인가 브레이킹 포인트인가 그러면서 바이든의 무기 보내는 거 일시 중지한 거는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3,500개의 폭탄 전달을 보류하기로 한 결정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에서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는 76년이나 된 세계에서 가장 긴밀한 안보 파트너 가운데 하나인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전환점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한계점이 될 것인지 지금 그 기로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인데, 이 가자지구 전쟁이 오는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민주당이 서로 단합하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세계에서 미국의 위상을 봤을 때도 이게 미국의 위상을 좀 흔들흔들하게 하는데 영향을 주는 거다. 이렇게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원하는 그런 것처럼 3,500개 폭탄 전달을 보류한 거, 이 결정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에서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강력하게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쟁이 멈추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손지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